2024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생명과학원 백신고 내신분석 리포트입니다. 우선은 이 내신분석 리포트를 보고 있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이제 올해 2024년도 친구들보다는 내년 2025학년도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이 보고 계실 거잖아요. 백신고 같은 경우는 1학기 기말고사의 시험 범위가 굉장히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을 따로 개설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내년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우선은 1학기 중간고사도 처음부터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굉장히 작게 봤거든요. 근데 이제 1학기 기말고사도 뉴런이라는 부분부터 신경계까지만 봤기 때문에 범위가 우선 되게 적습니다. 대신 그 안에는 신경전도, 막전이라고 하는 유전만큼 어려운 부분과 근수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결국에는 그 신경전도, 막전이와 근수축 계산 문제가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고3 때 올라가서 생명과학원을 수능을 보는 데 있어서 유전과 함께 이제 점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거냐를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학교 선생님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다지고 가자라는 의미로 이번 시험 범위를 포커스를 맞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평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범위도 적고 문항수도 20문항밖에 안 됐습니다만 막전이 계산 문제랑 근수축 계산 문제가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요. 또 그 부분이 고3 모의고사 수준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얼마만큼 유형별, 난이도별, 그래서 고난이도까지 준비를 했느냐가 이번 시험에서 등급을 결정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윗부분은 즉 점수의 상위권인 거죠. 1등급, 2등급, 3등급까지는 점수폭이 굉장히 좁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에 보시면 범위가 많이 적은 편에도 불구하고 신경계 질환 문제나 대뇌의 부분적 특징이나 근육의 자세한 부분들을 묻진 않았어요. 즉 모든 문제가 고3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막전이나 근수축 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대표 문항 분석 한번 보시면요. 뉴런과 신경전도에서 객관식 8문항, 논수령 1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막전이 계산 문제가 총 5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수능에서도 막전이 계산 문제가 이제 1문항 출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5번부터 8번까지는 고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6번에서 막전이 속도가 다른 문항, 이건 이제 내신 기출에서도 있고 고3 모의고사에도 있긴 합니다만 많이 나온 형태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7번의 시냅스에 의한 전달 속도 차이라든지 그 다음 8번에서 한 지점에서 경과된 시간이 다른 문제라든지 그러니까 막전위에서 고3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 유형의 문제들을 출제는 했어요. 대신 아주 고난이도는 아닌데요. 이제 유형을 다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 유형을 골고루 풀어보고 이해를 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왔고요. 근수축 객관식 3문항에서 논수령 1문항입니다. 최근에 이제 고3 모의고사에서 트렌드가 되는 게 Z선으로부터 L1, L2, L3 이렇게 거리에 따라서 수축과 이완을 할 때 이제 부분, 어떤 부분이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이 있는데 그 문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고난이도는 아니어도 그동안 근수축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 예를 들면 어디에서 어디를 더했어, 어디에서 어디를 뺐어,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D, 3D 이런 변화량 문제라든지 이런 문항들이 출제가 하나씩 됐고요. 특히 10번 같은 경우는 고3 수능 문제랑 유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경전도와 함께 이 10번 문항이 이번 시험의 시간을 결정하는 키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신경계는 7문항 출제가 됐습니다. 객관식 7문항이고 서술형은 출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12번 근수축과 연계된 무릎 반사 문제나 그 다음에 14번의 좌반구 운동량과 연계된 무릎 반사 문제. 지금 제가 무릎 반사라는 얘기를 2번이나 했습니다. 무릎 반사 문항이 2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고양시 파주시의 흐름이 뭐냐면 어떤 단계에서 어떤 단계로 이동할 때 그 부분을 차단하는 억제제나 저해제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14번의 아세틸콜린 분해 요소 문제나 16번의 교감 부교감 신경 차단 물질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이 억제제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나오는 흐름이라고 치면 그 흐름을 명확한 개념을 갖고 있느냐라는 문제와 함께 자세하게 출제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도 있긴 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별 3개가 아니라 별 3개에서 4개 사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시험이었습니다.